네, 글을 하나 추가하려면 여기 새로 추가하면 글이 하나 추가될 거 아니에요. 블로그처럼 이제 글을 쓴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이렇게 됐어요. 그 네이버도 편집기가 있죠. 네이버 글 쓰려면 여기 위에 뭐 이렇게 쭉 뜨고, 내 말 이해되죠? 지금 워드프레스는 요 툴을 올해부터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홈이라고 치자고요. 홈. 이제 여기 그 제목이에요. 제목. 자, 이 제목을 쳤어요. 그 다음에 글쓰기를 시작하거나 이 슬러시 키를 눌러서 블록을 선택하잖아요. 지금 뭘 설명해야 되냐면 이거를 사용할 줄 알아야 글을 쓸 거 아니에요. 네? 홈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거 뭐 이렇게 제목을 칠 거잖아요. 제목을 치죠. 이렇게 여기 플러스 있잖아요.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가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텍스트를 넣는 거죠. 텍스트. 자, 이게 요번에 바뀐 건데 예전에는 네이버 같았어요. 네이버 여기 그 편집창 들어가면 위에 뭐 이렇게 쭉 뜨고 뭐 폰트 있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원래 워드프레스도 원래 그랬어요. 이게 그 옛날 9버전 편집기고 지금 올해 들어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블락이에요. 덩어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글을 쓰려면 덩어리를 하나 넣는 거예요. 덩어리. 여기 덩어리 플러스 누르면 단락이라는 게 있고 이미지가 있잖아요. 보통 이 두 가지를 사용하겠죠. 또 리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내리면 또 여기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단락이고 인용구도 되고 여기 뭐 포맷도 있고 테이블 같은 경우 여기 보면 레이아웃 요소도 있고 열도 집어넣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분리자는 뭔지 알죠? 뭐 줄 같은 거 하나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올리니까 보이죠? 들어가는 위치가. 위젯도 몇 개 있고 쇼코드라는 애도 있고 이거 좀 개념이 좀 나중에 이해가 될 건데요. 이게 지금 많아 보이는데 이런 플러그인이 즉 이걸 빌더라고 그러니까 그 페이지 빌더라고 불리는 이런 편집기들이 또 있거든요. 걔가 엘리멘토예요. 걔가 무지 어려워요. 복잡하고 이건 쉬운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이걸 요소라고 부르거든요. 이 요소가 엄청 많죠. 아니 이게 여기서는 블락이라고 불러요. 블락. 그래서 블록을 근데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이 안 써요. 단락만 쓰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단락이 지금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클릭해서 이게 블록이에요. 요만큼이 다시 빈 공간을 누르면 없어져요. 여기를 누르면 요게 블락이에요. 블락. 그리고 여기에 뭐 좌측 중간 배열 우측 배열 뭐 이제 감이 오죠. 그 다음에 여기 누르면 이 블락을 다른 거로 바꾸는 거예요. 리스트나 뭐 이렇게 헤딩이나. 지금 근데 바꿀 이유는 없죠. 근데 혹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걸 지금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블락은 패러그래프 블락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기 단락이라고 여기 써있잖아. 네. 자, 그럼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이제 여기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굵기, 뭐 이탈릭 이런 식으로 링크 거는 거예요. 링크. 그럼 여기 링크 이렇게 붙이면 들어가는 거죠. 요거 누르면 이제 요게 링크가 걸리는 거예요. 아까 그 우리가 선택했던 부분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를 눌러보면 여기 새 탭에서 열기라는 건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또 띄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를 그냥 자 요거 줄이고 요거를 적용을 누르면 여기 걸렸어요. 링크가. 그쵸? 그러면 여기 임시글로 저장 있잖아요. 임시글로 저장을 해요. 됐죠? 저장이 된 거죠? 빈칸을 누르면 네, 여기에 링크가 걸려 있고요. 요거를 실제로 작동하는지 보려면 미리 보기를 하는 거죠. 이거 공개는 우리 블로그 글 쓰고 발행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발행하기고 이건 미리 보기는 그냥 지금 우리가 임시로만 보는 거예요. 그럼 새 창에 이렇게 띄워지죠. 요거는 지금 편집창이었고 이렇게 새 창에 띄워졌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작성한 게 새 창에 띄워졌고 여기를 클릭하면 어딘가 가겠죠. 네이버로 가겠죠. 근데 새 창을 띄워서 가지 않고 이 창이요. 이 창. 보세요. 누를게. 이 창에서 그냥 네이버로 가버렸죠. 자, 이게 기본인데 나는 새 창을 띄워서 보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해서 새 탭에서 열기. 새 탭이라 그러는구나. 창이라고 안 하고. 네, 이렇게 해놓고 또 역시 저장해놓고 미리 보기. 그러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얘를 누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창이 하나 또 띄워져요. 저 위에 보세요. 네, 띄워졌죠. 이게 새 탭에서 열기래. 이걸 탭으로 보나 봐요. 난 창으로 보는데 상관없죠. 용어니까. 탭에서 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와서 지금 글 써야 되는데 링크 거는 거 배운 거예요. 링크 거는 거. 이렇게 공부할 게 아까 그 플러그인 하나 들어갈 때마다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편집기 하나를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돼요. 플러그인 프로그램.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걸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본인이 이걸 사용해서 글을 써야 돼요. 그래야 사용법을 알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요거는 단락이라는 애를 블록을 골라서 뭐 좌측 우측 뭐 가운데 배정이었고 여기 누르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빈칸 누르면 네, 선택이 해제가 되고 다시 여기를 누르면 요 단락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요 블록이 단락이라는 블록이. 자, 여기 누르면 복제도 되고 이 블록을 복제할 수도 있고 앞에 삽입이라는 건 블록이 하나 앞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눌러볼게요. 네, 또 하나 들어가죠. 여기 지금 안녕하세요 앞에 들어갔잖아요. 다시 여기를 블록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다 놓으면 뒤에 블록이 하나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만약에 그 블록에다가 이미지를 넣고 싶다. 블록에다 이미지를 넣고 싶으면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내 컴퓨터에서 업로드하거나 그 다음에 아까 이 미디어 이 부분에서 가져오거나 아까 그 이런 URL에서 그 이미지도 URL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여기 보면 우측 마우스를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자, 이미지를 이렇게 떠 있잖아요. 새 탭에서 이미지를 열잖아요. 새 탭에서 이미지를 열었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 이렇게 주소가 이렇게 하나 나와요. 이게 이미지 주소예요. 그 옥션이나 이런 데는 그 이미지 공간을 많이 안 줘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놓고 이렇게 끌어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끌어와야 되거든요. 옥션 같은 데는 그렇게 해야 돼서 이게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판매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미지 호스팅을 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있다는 걸 설명을 지금 하는데 너무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간에 근데 이걸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URL에 삽입하기에는 지금처럼 하나 삽입하는 거고요. 이거 업로드는 무슨 우리 컴퓨터에서 보통 올리죠. 네, 이거는 뭐 이해가 될 거예요. 그쵸? 라이브러리에서 하나 갖고 와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라이브러리 여기 눌러보면 이건 업로드 하는 거고 여기 눌러보면 기존에 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 자 요거 그러면 네 요게 그 주소예요. 주소 이미지 주소 여기에 뭐 기본적인 것들이 있고 선택을 해서 넣는다고요. 이렇게 넣으면 여기 들어가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건 또 역시 글처럼 왼쪽 중앙 정렬 오른쪽 정렬 이거를 만약에 글로 바꾸려면 또 여기 눌러서 이걸 안 하고 바꾸면 되고 여기는 똑같죠. 또 여기도 복사할 수 있고 앞에 삽입 뒤에 삽입. HTML은 HTML로 편집이라는 게 원래는 옛날에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이렇게 막 작업하는 게 아니고요. HTML이라는 걸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는 생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집어넣어야 나왔다고요. 자, HTML은 이것도 써먹을 때가 있어요.
비주얼로 편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비주얼로 편집이 확실히 편하죠. 근데 예전에는 다 저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 여기를 여기 소스 보기를 하면 프레임 소스 보기를 하면 실제로 HTML로 이렇게 이걸 읽어가요. 크롬이 브라우저라는 애가 요거를 쭉 받아들이고서는 이걸 받아들이곤 요 앞에 명령어들을 보고 그러니까 요거를 태그라고 하고 HTML 태그라고 하는데 요런 걸 보고서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기 링크 걸려 있는데 여기 누르면 어디로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브라우저가 원래는 예전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웹페이지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런 게 없을 때는 이런 게 없을 때는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겠죠. 웹페이지 만드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자, 이렇게 개념은 그래요. 그거를 이러한 브라우저가 읽을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요. 그걸 줄여서 HTML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교육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다가 그 소스를 건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코드 편집기로 보는 거예요. 지금 비주얼 편집기로 보고 있잖아요. 여기 눌러서 코드 편집기를 누르면 이제 여기서는 다 코드로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지금 폰트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티스토리도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애드센스 소스 넣고 그러거든요. 티스토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비주얼 편집기고,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는데, 지금 자, 여기 하나에 이미지라는 블록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 수정한다는 거 알았고, 그쵸? 위치 배정 이런 거, 여기 또 눌러보면, 네, 이해가 되죠? 다시 뒤로 가고, 우리 지금 편집하던 거 모든 글에 보면 우리 글 하나 여기 있잖아요. 요거죠? 네. 그 전 거니까 새로 고침하면 편집해서 들어가 보면 이 편집기는 뭐냐면 지금 워드프레스의 기본 편집기. 자, 그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여기 보면 폭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라고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요거를 50%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수정을 해도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여기 이제 여기로 가서 다시 여기서 자, 가장 많이 쓰는 게 보통은 이렇게 글 하고요. 글. 그다음에 하나만 더 넣을게요. 여기에 이제 헤딩이라는 요소인데 이게 뭐냐면 H2는 글자 크기예요. 글자 크기. 헤딩 2. 이게 이 크기예요. 이 크기. 보통은 제목이죠. 제목. 보통 글을 쓸 때 SEO에 알맞게 쓰려면 이렇게 소제목이라 그러죠. 소제목을 여러 개 나눠줘야 돼요. 그거를 구글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소제목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소제목 자리죠. 헤딩의 크기고 이건 크기고 실제로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소제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제목이 있으면 그 다음에 보통 글이 오겠죠. 그 다음에 글들이 올 거 아니에요. 패러그래프가. 그럴 때 요 단락에 그럼 여기 눌러보면 여기 보면 블럭 이름이 헤딩 요소예요. 그리고 지금 크기가 H2고 H3를 누르면 작아지겠죠. H3의 크기로. 이건 정해진 거죠. H4의 크기로, H5 크기로. 근데 이렇게 쓰진 않겠죠. H1은 제일 큰 거예요. 그러면 SEO가 생각할 때 H1이라는 글자가 아까 우리 HTML 봤잖아요. 여기를 HTML로 보게 되면 이 앞에 H1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브라우저가 어떻게 읽어가냐 하면 얘 굉장히 중요한 애다. 브라우저가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구글 SEO 프로그램이 배정을 할 때 H1을 찾아서 H1이
뭔지 그 키워드를 찾은 다음에 여기에는 H1짜리가 몇 개 있어. 이건 굉장히 이거가 중요한 거야. 논현동이 H1이라면 이 글은 논현동이라는 키워드를 중요시 여기고 쓴 글이야.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걔네들이 작업을 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작업을 해서 결국은 그런 게 잘 되어 있으면 구글에서 올려주는 거예요. 아, 얘는 이렇게 논현동이라는 글을 여러 개 썼나 보다. 논현동의 뭐 위치, 논현동의 뭐 갈볼만한 곳, 뭐 논현동에 이게 논현동이 반복되는데 그게 크기가 H2면 나중에 얘기할 얘기인데 일단은 소제목으로 여기서는 일단은 소제목으로 나눠주는 게 중요하다. 글을 쓸 때. 그리고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가독성을 위해서 그림도 좀 넣고 이해가 됐나요? 여기를 내가 보여줄게요. 여기 클릭을 해서 눌러서 HTML 편집을 보면 여기 H1으로 나오죠. 이게 태그의 태그.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브라우저는 이렇게 읽어간다고요. H1으로 크기를 보여주라는 얘기구나. 얘는 이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는 얘를 딱 들어와서 H1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요 태그가 보이면 아 크기를 이만큼으로 해서 보여주라는 얘기구나. 요 글자를 헤딩 2 크기 소제목이라는 글자를 H1이라는 크기로 보여주라는 얘기구나. 이해가 돼요? 보통은 H1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2를 쓰죠. 얘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 보통은 2를 쓰고 얘보다 조금 더 그 소제목들은 3를 쓰고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로 와서 이제 비주얼로 봐야 되겠죠. 비주얼 편집을 해야 되겠죠. 자, 요거 사용하고 요 블록이라는 개념 이해했고, 자, 요거는 헤딩이라는 헤딩이라는 요소라고 설명하네요. 요소, 엘리먼트.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다 요소네요. 그러니까 요게 블락이고, 네, 여기에 그 헤딩이라는 요소고, 여기 다시 뭐 여기 플러스에서 이렇게 그 뒤에 삽입을 하면 여기에는 블락이 들어간 거고,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는 다 이게 요소라고 부르는 것들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헤딩 요소를 본 거고요, 단락이라는 요소도 본 거고요, 이미지라는 요소도 본 거고요. 그리고 자, 헤딩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이제 정렬 위치도 나오죠. 이렇게 일단은 헤딩이라는 개념은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제목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글 쓰는 거 이해했고요. 네, 이렇게 글 써야 된다는 거. 요거는 패러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단락. 소제목이 있으면 그 밑에 단락이 있겠죠.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계속 가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여기까지 쓰고 쉬프트를 누르면 그냥 그 다음 줄로 가는 거고, 만약에 그냥 엔터를 눌러버리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 블락으로 나눠져 버리네요. 하나로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하나로 다 쓰고 싶으면 패러그래프 갖고는 안 되겠네요. 예를 들면 여기서 옛날 거를 보여주면 여기 줄인 다음에 포맷 클래식인데 클래식이라고 써놨네요. 자, 여기 클래식이라고 보이죠? 그 다음에 원래 옛날 거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제일 여기 위에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을 골라서 사용하게 되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엔터 쳐도 하나의 블록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여기는 지금 이 단락을 여기서 엔터를 쳐버리면 다음 단락으로 그냥 단락이 하나 더 잡혀버리거든요. 이렇게 단락으로 나눠지는 건데, 이렇게 단락 하나에 다 넣고 싶으면 이 블락을 클래식 요소라는 걸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소들을 알았고 블락이라는 개념도 알았고 얘가 뭐 하는지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여기 눌러가지고 여기 앞에 뒤에 그다음에 HTML 편집, 재사용 블록 추가, 그러니까 요 덩어리를 저장해 놓고 싶다. 그러면 이 재사용 블록으로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 이 블록 제거는 이 블록을 없애는 거죠.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얘가 저 위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밑으로 와 있잖아요. 그럼 얘 블록을 여기 누르면 한 칸 위로 가는 거죠.
한 칸 위로. 그럼 여기 또 위로 한 칸 위로. 저기 뭐가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단락이 하나 더 있네요. 이 단락은 삭제를 해버리고 얘를 또 위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도 위로 가고. 자, 이렇게 가면 얘가 이제 소제목이 되는 거고, 보통은 위치를 제일 왼쪽으로 잡겠죠. 여기 이렇게 눌러서 얘는, 자, 얘는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을 쓰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넣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를 잡아서, 그러니까 몇 칸씩 올리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한 칸을 올리는 거 말고, 그럼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올리면 파란색이 잡혀요. 거기가 위치예요. 네, 여기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여기를 단락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쭉 누르면 다 선택이 되겠죠. 블록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했냐면 단락을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버리면 나머지 다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가 있어요. 그쵸? 이게 둘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선택이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헤딩 넣어도 되고 여기 이미지 넣어도 되고, 이걸 많이 사용한 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사용한 것들. 근데 보통은 이제 요거로 넣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고, 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넣으면 되죠. 보통 단락 넣겠죠. 단락.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넣으면 되고, 이거 하는 법은 알았고요. 요거 보고 단락을 지우든가 뭐 HTML을 보고든가 위 아래 단락을 넣고, 뭐 이 단락을 재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한 거 작업 되돌리기, 이거 누르면 네, 작업한 게 없어지겠죠. 그 이전으로 가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앞으로 가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구조를 보여주겠죠. 네, 컨텐츠 구조가 몇 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타이틀이 이렇게 된 거고, H1, H2 크기의 소제목이 이렇게 있고, 네, 이거는 이게 구조의 구조. 이렇게 단락 들어갔고 이미지 있고 단락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예, 이해가 됩니까? 여기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 요거 이렇게. 그러면 선택이 되죠, 이렇게. 네, 그 오른쪽에 와서 보면 이제 미리 보기도 알고 임시 근로 저장도 알고, 공개는 이건 이제 퍼블리시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없어지고 나타나고, 요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락을 이렇게 고르잖아요. 그럼 여기 그 단락에 대한 블록이 있고, 이제 글꼴이 글씨가 뭐 미디움으로 하면 좀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조정할 수 있고, 크기를. 그러니까 요쪽에 여기 없는 것들은 요쪽에 또 보이는 거죠. 추가로. 색상을 보게 되면 배경 색상이니까 얘를 만약에 이 색깔로 하면 배경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텍스트 색상이니까 텍스트가 이렇게 되는 거고, 텍스트가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면 조금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건 색상 텍스트, 그러니까 이쪽에 없는 내용들이 이쪽에 있는 거죠. 네, 요거 선택해 놓고 보면 얘는 이미지니까 좀 다르겠죠. 이미지 크기 전체로 할 거냐, 보통으로 할 거냐, 뭐 이렇게 달라지겠죠. 이미지 크기. 그 다음에 링크 연결할 거냐, 지금 없는데 링크를 여기를 클릭해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링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URL로 가려면 여기에 이제 URL 넣고, 그러면 여기 이미지에 링크가 걸리는 거죠. 원래 여기 아까 글은 여기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없으니까 이쪽에 있는 거죠. 아까 새 탭에서 열기 이런 거 기억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거 클릭해서 새 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쓸 수도 있고, CSS랑 그 링크 관계 이런 것들은 아직 몰라도 되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니까 나중에 써먹을 때가 와요. 근데 아직 몰라도 돼요. 이것까지 설명하면 이것도 뭐지? 굉장히 어려워져. 왜 기본적인 거가 막 흔들려 버려요. 네, 됐어요. 여기까지가 돼서 그러니까 내가 글 쓰고 그 다음에 그림 넣고
그다음에 소제목 넣고 이거 세 가지 정도로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러고는 사용하다 보면 또 알게 되는 거죠. 더 많은 기능들을. 예, 하다 보면 이제 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닫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네. 지금 비주얼로 보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었죠? 코드로 볼 수 있다고. 여기서도 아까 코드로 보는 거 나왔죠? 이것도 코드로 볼 수 있다고요. 코드로 볼 수 있는 경우도 필요한 경우가 몇 개 있어요. 자, 지금, 워드프레스 편집기의 기본적인 그 사용법이에요. 지금 설명 안 한 것들은 여기 요소들 더 설명 안 했죠. 여기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선은 없을까? 인베드라는 거, 동영상 하나 넣고 싶은데? 그러면 동영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동영상 주소를 넣고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지금 봤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인베드 하는 거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비메오 있잖아요. 비메오. 유튜브. 그 다음에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뭐 맞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설명을 대부분 했어요. 저거 글은 쓰겠다, 이제. 블로그에 글은 쓰겠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글을 써 나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메뉴라는 기능이 있어요, 메뉴.